진짜 조용하고 부드럽고 편하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식상하지만 이 편하다는 말 안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순입니다. 자, 세단의 끝판왕, 정말 럭셔리 하이엔드 브랜드의 롤스로이스 신형 고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신형 고스트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래그십 모델들은 풀체인지 혹은 페이스리프트에도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하이엔드 브랜드는 모델이 딱 나왔을 때 거의 완성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차를 내보내도 큰 변화를 줄 게 없다라는 것이 이 하이엔드 브랜드의 방침인데요. 롤스로이스도 비슷합니다. 이번에 무려 2009년도에 1세대가 출시된 이후 11년 만에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뭐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의 많은 변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1세대와 뭐 디테일적인 부분은 아마 바뀌었을지 몰라도 큰 틀에 있어서는 거의 이전 1세대 고스트와 비슷한 거죠. 하지만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큰 변화가 없지만 뼈대가 바뀌었어요. 원래 이전 1세대 같은 경우에는 7시리즈와 플랫폼을 공유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죠. 처음에 BMW가 롤스로이스 브랜드를 흡수를 하고 야, 이거 팬텀만 있으니까 답이 없겠다. 조금 더 엔트리급의, 뭐 엔트리급이라도 뭐 4억 3억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모델이지만 조금 더 엔트리급의 모델을 한번 출시해보자. 하지만 비용을 좀 아낄 게 없을까? 기용을 좀 한번 아껴보자 해서 7시리즈에 사용하는 플랫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고스트 1세대를 만들었었죠. 물론 고스트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쿠페형 모델인 레이스, 오픈형 모델인 던을 출시하면서 젊은 소비자들을 굉장히 많이 끌고 오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롤스로이스를 좋아하는 정말 롤스로이스의 골수 팬들은 야, BMW와 부품 공유를 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롤스로이스는 롤스로이스만의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7시리즈와 부품 공유를 해버리면 그냥 껍데기만 바꾼 롤스로이스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롤스로이스 측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 2세대 풀체인지 신형 고스트는 플랫폼 자체를 새롭게 가지고 왔습니다. 알루미늄 스페이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왔는데 이 플랫폼이 가장 롤스로이스의 하이엔드 모델인 팬텀과 컬리넌에 사용하는 플랫폼과 동일한 알루미늄 스페이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팬텀만 해도 더 길잖아요. 그리고 컬리넌도 다른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떻게 이 고스트부터 팬텀까지 다 사용을 하냐면 이 알루미늄 스페이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 차체의 길이를 그러니까 늘렸다 줄였다가 할 수 있는 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고스트부터 컬리넌 그리고 팬텀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플랫폼이 바뀌면서 89mm가 더 늘어나고요. 30mm가 더 전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 플랫폼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죠. 차가 지금 이 조금 앞으로 좀 저희가 세워놓긴 했는데요. 옆에서 보면은 이 롤스로이스 신형 고스트가 얼마나 긴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숏바디 모델이에요. 롱바디 모델은 얘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딱 보면은 정말 엄청 길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고 있죠. 우리가 이전에 리뷰했었던 스타리아, 굉장히 긴 전장을 가지고 있죠. 스타리아보다도 무려 30cm 이상이 더 길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형 고스트가 출시를 하고 롤스로이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번에 롤스로이스 우리 고스트 엔트리 모델이긴 하지만 거의 팬텀급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팬텀에 들어가 있는 많은 신기술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고스트는 완전히 다를 거다. 거의 이전 세대보다 한 등급 더 올라간 그런 퍼포먼스와 차원이 다른 느낌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금액을 올리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이전 1세대 롤스로이스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4억 초반에 거의 이제 출시를 할 수 있었는데요. 후반에 고스트 시리즈 2가 출시를 하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어요. 후반부쯤에 이제 코리안 패키지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4억 중후반에야 출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금액대가 올라갔는데요. 이번 신형 2세대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4억 7천이 시작합니다. 여기에 휠, 실내 스타라이트,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 조금만 집어넣으면 5억 5천이에요. 이전 모델보다 무려 1억이 더 비싸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차원이 다른 급의 느낌을 주는 거죠. 옛날까지는 아니죠. 한 3년 전만 해도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가 세계 3대 명차로 불리고 있었죠.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벤츠에 흡수가 되면서 이제 럭셔리 서브 브랜드, 그러니까 벤츠의 서브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벤츠 AMG가 고성능, 마이바흐가 벤츠의 럭셔리를 담당하는 것처럼 3대 세계 명차에서 한 자리를 좀 빠진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틀리가 사실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벤틀리 12기통이 거의 출시가 안 되잖아요. 벤틀리가 이제 12기통이 출시가 안 되면서 이 롤스로이스와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고 있어요. 이 지금 여기 있는 신형 고스트를 출시를 하려면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플라잉 스퍼와 컨티넨탈 GT를 1+1으로 살 수 있는 금액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전에는 약간 그 컨티넨탈 GT 사시는 분들이 레이스나 뭐 고스트로 많이 넘어갔는데, 이제는 거의 정말 말 그대로 넘사 벽이 돼버린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번 2세대 신형 고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자, 일단 외관은 이번 팬텀, 신형 팬텀의 느낌을 정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거의 팬텀의 미니미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팬텀보다도 훨씬 더 젊어진 느낌이죠. 이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너 드리븐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롤스로이스라고 한다면 기사를 꼭 고용해야지만 타는 그런 고급스러운 럭셔리 세단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많이 바뀌었죠. 고스트는 거의 한 80%, 90%까지가 오너 드리븐,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이 고스트 타시는 분들은 오너 드리븐 성향의 오너분들이고요. 팬텀 정도 돼야, 그냥 9억에서 10억이거든요. 팬텀 정도 돼야 이제 쇼퍼 드리븐, 운전자가 아닌 이제 뒤쪽에 타는 분, 쇼퍼 드리븐의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팬텀 역시도 오너 드리븐처럼 직접 운전하시는 오너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신형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젊어지고 운전자를 위한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고스트는 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팬텀은 좀 압도적으로 뒤쪽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편의 기능이랑 이런 럭셔리한 게. 근데 고스트는 뒷좌석도 중요하고 앞좌석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둘 다 골고루 럭셔리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뒷자리에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젊어지고 오너 드리븐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큰 틀에서 제가 디자인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중앙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은 롤스로이스를 상징하는 아이덴티티고요. 이 환희의 여신상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거 좀 엠블럼을 팍 당기면은 요게 이제 도난 방지 센서로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요거 쑥 들어가면은 요거 난리예요. 요거 들어가면은 요거 빼는데 센터 들어가서 진단기 물려야지만 빠집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젊어졌습니다. 팬텀도 이렇게 네모나게 크게 좀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하고 세련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조금 더 다듬어서 날렵해진 이 헤드램프가 바로 이 신형 고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본넷이 원래는 이 위쪽에 이렇게 끊겼거든요. 이렇게 위로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구분점이 있었는데, 이번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검투사의 투구처럼 이 앞쪽까지 이 본넷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본넷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본넷을 열면 환희의 여신상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은 12기통 엔진이 디자인이고요. 6.75L 12기통 엔진이 여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야, 말 그대로 기름 퍼먹는 괴물 덩어리예요. 571마력에 토크는 86토크를 자랑합니다. 제로백은 한 4.5초 정도를 자랑하는 괴물이죠. 공차 중량이 2.5톤의 엄청 무거운 무게를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엔진 덕분에 퍼포먼스나 제로백 같은 부분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로백이나 마력, 토크, 이게 보통 스포츠카나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척도가 돼요.
얼마나 마력이 높으면 이제 그런 팍팍 이렇게 반응이 오는데, 이 롤스로이스나 이런 플래그십 세단들은 마력이 높아도 슈퍼카나 스포츠카의 느낌이 거의 안 납니다. 물론 무게도 있지만 세팅 자체를 좀 다르게 해요. 스포츠카나 슈퍼카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만들거든요. 특히 높은 토크, 높은 마력일수록 그런 몸으로 체감되는 그런 속도나 반응이 엄청나게 빠른데, 롤스로이스나 이런 플래그십 세단들, 뭐 S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마력이지만 묵직하게 나가요. 그 나가는 힘이 달라요. 똑같은 500마력이지만 얘는 빡 밟아서 바로 팍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줘요. 되게 힘있게. 람보나 페라리 같은 경우는 빵 총알처럼 나가는 거고, 이 롤스로이스나 이제 뭐 벤틀리, 이제 S클래스 마이바 같은 경우에는 응축해서 딱 밀어주는 그 차이가, 세팅이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빼먹을 뻔했네요. 이 롤스로이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거든요. 요게 또 롤스로이스의 아이덴티티잖아요. 근데 요게 좀 각박 의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시끌시끌했는데요. 이게 그리스의 파르테온이냐 로마의 판테온이냐, 이게 어떤 게 맞냐, 이게 신전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냐라고 굉장히 이제 사람들끼리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했는데요. 그 영국 본사에 가서 확실하게 물어본 답변은 로마의 판테온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스 파르테온 아니에요. 그리고 이 판테온 신전을 본따 만든 라디에이터 안에는 LED가 들어가 있어서 밤에도 여기 이제 불빛이 들어오거든요. 이 환희 여신상이나 이런 데 불빛이 들어와서 여기 좀 밝게, 어두운 데서 밝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거 여기도 원래 불빛이 쭉 나와가지고 이게 뿅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 흉. 그리고 이전에는 굉장히 직각의 라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냥 탁탁탁탁탁 끊겼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유선형, 그러니까 사선으로 되는 그런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 그릴도 이전에는 딱딱딱 90도 됐었는데요, 약간 그 물결무늬처럼 살짝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보일 듯 말 듯. 그리고 플랫폼을 공유하는 만큼 거의 팬텀과 들어가는 그런 많은 흡음재가 이 신형 고스트에도 들어갑니다. 하부에 무려 100kg가 넘는 흡음재가 들어가 있고요. 팬텀은 한 130인가 160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트 실이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이 타이어 안에, 이게 롤스로이스 전용 타이어인데 요 안에 또 노면 소음을 잡아주는 사일런트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엑셀 캔슬링이라 해가지고 노면에 소음 올라오는 것도 이 잡아주는 특유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A 필러와 이제 B 필러 여기 이어주는 여기 윈도우 이 부분에서도 6cm 정도 되는 흡음재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풍절음도 거의 원천 차단이에요. 밑에서 노면 소음이 이게 노면 소음과 풍절음 때문에 시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싹 다 잡아주고요.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굴러다니면서 나는 그런 노면 소음, 풍절음까지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유리도 이중접합 유리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중접합 유리가 얘는 당연히 다 들어가죠. 근데 이 이중접합 유리 안에 호일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소리를 원천 차단이에요. 이 차 딱 타면 롤스로이스나 럭셔리 플래그십 하이엔드 세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외부와의 단절이에요. 이 차 안과 외부를 완전 동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하이엔드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은 색깔인 거죠. 휴식 공간,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동할 때도 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그런 소음을 원천 봉쇄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번에 이제 들어오는 게 바로 이제 자동 문 닫히는 거죠. 이게 힘을 다룰 필요 없이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을 통해서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어떻게 보면 메인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 롤스로이스를 딱 탔을 때 어디가 메인이냐, 요거 아는 게 이 우산의 위치예요. 우산이 앞에 달린 뭐 레이스, 던, 컬리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앞에 달려 있거든요, 우산이. 고스트나 뭐 팬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우산 위치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레이스나 던 뭐 이런 좀 달리는 차는 이 위쪽 앞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차가 달리면서 나오는 열로 이 우산도 좀 말려주고 하는데, 얘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우산이 여기 있죠. 요거 한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요 우산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크롬으로 그냥 깎아서 만든 거라서 내구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연차 타면 강도 많이 만나잖아요. 바로 우산 들어서 뚝배기 그냥 예. 이걸 타고요. 진짜 뚝배기 자식아. 대가 한 번에 깨져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게 엄청 무게. 이게 또 1화가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 롤스로이스 고스트를 탔는데, 요게 그냥 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늘 때 딸깍 소리가 나요. 들려요? 이 소리가 나야지 딱 완벽하게 들어간거든요. 근데 이제 막 비 오고 막 정신 없으면은 이 대충 이렇게 두고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게 아니가 안 들어가면, 이게 꽉 안 닫히면 요거 닫을 때 여기에 낍니다. 여기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단단하냐면 이거 여기에 딱 문 닫죠. 그럼 얘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휘어져요. 그냥 대참사예요, 진짜. 그런 일이 실제로 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단하고요. 보이는 것처럼 닫는 것도 자동이지만 또 한 가지 자동이 있습니다. 바로 안에서 여는 것도 자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탑승을 해서 문을 닫죠. 그리고 안쪽에서 손잡이를 한번 당기면 조금 이 정도 열립니다. 보이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쭉 당기면 당기는 대로 문이 열려요. 여기서 내가 놓으면은 딱 내가 원하는 만큼 열리는 거죠. 문이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문콕이나 이런 차의 데미지를 가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조절을 해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번에 2세대의 고스트가 출시가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타는 오너분들의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이번 2세대 롤스로이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플래그십 세단은 딱 특징이 있거든요. 이렇게 뒷좌석에 딱 타면 옆에서 문을 열었을 때 이 뒤에 타는 탑승자의 얼굴이 원래 안 보여요. 지금 얘가 이렇게 앞으로 지금 카메라가 와서 내 얼굴이 보이는 거지, 옆에서 정면으로 딱 보면요, 뒷좌석에 탄 탑승자의 얼굴은 안 보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뒷좌석에 탄 탑승자는 이 유리를, 작은 유리 창을 통해 밖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타라이트, 야, 이거는 또 롤스로이스의 아이덴티티죠.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닥 매트도 다 양털이에요. 진짜 고급스러움의 끝인 거죠. 쿨링, 히팅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발판이랑 이런 건 빠져 있네요. 근데 이제 얘가 5인승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넓은 공간을 자랑하지만 진짜 럭셔리한 건 4인용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더 활용도가 있는 거는 5인승이 조금 더 편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롤스로이스 휠캡을 보면요, 마크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퀴가 아무리 굴러가도 여기 휠캡, 롤스로이스 마크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고 이 바퀴만 움직이는 거죠. 롤스로이스 그 CEO가 하는 얘기가, 롤스로이스는 굴러가도 마크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일램프 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K9. 야, 따라했네. 아니, 어떻게 롤스로이스가 K9을 따라하냐. 그만큼 K9의 테일램프가 예쁜 거예요. 진짜 테일램프 K9 이번에 바뀌고 좀 아쉽다는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물로 보면 많이 이뻐졌거든요. 아마 얘 페이스리프트 되면은 K9 신형 테일램프 따라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자, 여기 보면은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여유가 있지만 넓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넓진 않아서 이런 그 많은 짐을 싣기엔 좀 힘듭니다. 골프백도 2개 조금 들어갈까 말까, 2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트렁크 공간에 자리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재질 하나하나 다 지금 엄청 고급스러워가지고. 자, 실내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타면은 드는 느낌이 혹시 없을까요? 이전 모델과 큰 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핸들 디자인, 뭐 이런 센터페시아, 공조기 디자인이 거의 이전 세대의 고스트 팬텀과 비슷하죠. 물론 롤스로이스 매니아 분들이라면 와, 진짜 많이 바뀌었네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뭐 제 입장에서도 그냥 그놈이 그놈이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게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차이점들도 있죠. 그래도 좀 공조기 디자인이 좀 심플해지고 대시보드의 이런 라인들이 좀 깔끔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실내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한 분위기, 모던한 분위기를 버릴 수 없어서 큰 변화를 준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시동 거는 버튼은 왼쪽에 있고요. 계기판은 아날로그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살렸습니다. 요거 얘기 많이 하는데, 온도 조절하는 게 이렇게 레버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단, 하단 이런 식으로 레버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소프트, 하이, 맥스 정도로 에어컨이 나오는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여기 있죠. 제가 딱 타고 음량 조절은 도대체 어딨어 찾아봤는데 여기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잘 못 찾아요. 보통 여기 있잖아요. 공조기나 이런 부분에 있는데 여기 없이 딱 중앙에 있습니다. 얘가 이제 비상 깜빡이, 여기 문 열리는 거. 자, 이게 다 진짜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크롬이거든요. 이게 부품을 잘라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연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통크롬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이게 치는 소리가 나거든요. 청량하잖아요. 요거나 이런 공조기 버튼 하나 들어가 있는 크롬들을 완벽하게 깎아서 만든 거죠. 손잡이도 크롬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엄청난 신경을 쓴 거예요. 작은 부품 하나도 rolls-royce가 만들면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버튼 하나하나 크롬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거죠. 자, 그럼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팁! 지금 우파몰에서는 3-9 방향제를 사면은 한 박스에 2개가 들어있는데 리필킷 박스를 하나를 더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4개니까
이거는 거의 뭐 사골 끓여 먹을 정도로 쓸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이 외에도 우파몰에서는 또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심심하실 때마다 우파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와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럭셔리한 고스트 신형. 이게 이거 딱 보면 핸들 겁나 크지 않아요? 마차 요트 핸들, 뭐 마차 핸들 뭐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이게 이제 마차나 요트의 핸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굉장히 큰 이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의 디자인이 있고요. 요거 이 레버는 거의 뭐 버스예요. 이쪽에 있는 걸 이렇게 당겨서 드라이브, 중립, 후진을 조절하는 게 여기 있고요. 좀 보면은 차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고스트를 얘기할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조용하고 부드럽고 편하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식상하지만 이런 이 편하다는 말 안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조용해야 되죠. 부드러워야 되죠. 그 다음에 승차감도 편해야 되죠.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롤스로이스보다 편한 차를 사실 찾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도가 60 정도 가는 이제 속도가 나오는데 되게 조용해요. 그냥 밖에서 들리는 소음이 거의 하나도 안 들린다 라고 봐주셔도 되고요. 깜빡이 소리가 좀 경박하냐 이렇게. 이 창문 내려가는 것도 되게 부드럽고 천천히 내려가지 않아요? 오페라를 보면은 딱 시작할 때 끝날 때 커튼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느낌을 딱 보여주는 거야. 확실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냥 갖다 붙인 거야. 이 스타라이트가 이거 버튼 누르면 꺼지고, 꺼진 거거든요. 켜지고,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 이제 별똥별 나오고 안 나오고도 이 위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12기통에 560마력대거든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죠. 하지만 이 워낙 길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좀 큰 것도 단점이고, 악셀 밟으면 반응이나 이런 게 있어서 스포츠카 못지않은 그런 되게 파워풀하고 퍼포먼스적으로 차가 확 튀어나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밟으면 금방 후회해요. 왜 후회할까요? 연비가 이게 제가 이 롤스로이스 이야기를 항상 해야죠. 연비 진짜 똥이라고. 이게 진짜 과장되고 허언된 게 아니에요. 람보르기니들 제가 몇 년을 탔는데, 람보르기니 탈 때 연비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 가만 안 하고 타는데, 이 슈퍼카나 스포츠카는 의외로 연비 좋아요. 잘 나와요. 나름 차 가볍고 달리지만 않으면 연비 잘 나오거든요. 얘는 달리거나 그냥 달리지 않아도 연비가 개똥이에요. 존나 안 나와요 진짜. 그냥 와, 리터당 한 2, 3는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공신연비가 6.5인가 그래요. 6km인가 7km 정도 나오는데요, 택도 없습니다. 절대 그 정도 연비 안 나와요. 2, 3 정말 잘 나와야 4, 5 요 정도 연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연비가 진짜 안 나오는 그런 차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힘도 굉장히 세고 출력도 좀 아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느낌 자체가 스포츠카, 슈퍼카랑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얘를 딱 타면 어떤 느낌 나가냐면 묵직해요. 그러니까 묵직한 게 힘있게 쭉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롤스로이스 신형 고스트는 줍니다. 저도 이제 딱 처음 탔는데 이제 저도 이제 우파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많은 차들을 경험해봤잖아요. 그지? 이런 가죽 냄새는 또 처음. 이거 정확하게 우리 신관에 체크했는데, 이 신차를, 이게 지금 신차잖아요. 이게 100km도 안 탄 30km 탄 따끈따끈한 신차예요. 오늘 출고해서 제가 온다고 지금 한 63km 주행했는데, 이 신차 가죽 냄새가 다 달라요.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롤스로이스. 근데 롤스로이스의 가죽 냄새는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서스펜션을 올렸다. 그렇죠. 이 서스펜션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조절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전방 카메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차 지금 신형 고스트 타면서 가장 놀라웠던 게, 이제 롤스로이스 차들 타면서 요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자율주행, 요즘에 다들 자율주행 이렇게 넣잖아요, 많은 브랜드에서. 얘도 이게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이 딱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 왼쪽에 있는 버튼, 요거 온 오프 버튼 누르면 요 크루즈가 켜지고요. 요거 위에 있는 숫자, 요 플러스를 누르면 속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 왼쪽 하단에 이 주차선 그게 나와요. 이게 차선 유지가 아니에요. 차선 보조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는 유지해 주지만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선 유지는 빠져 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5억이 넘어가는 차에 그 롤스로이스에 자율주행이 빠져 있다고? 왜지?
기술력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 절대 말이 안 되는 게 이 롤스로이스의 모회사가 누굽니까? 바로 BMW예요. BMW는 뭐 5 시리즈, 7 시리즈 자율주행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롤스로이스에는 자율주행이 빠져 있을까요? 저는 이걸 굉장히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 롤스로이스 CEO 분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롤스로이스를 타는 사람, 탈 정도 되는 분들은 다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말이 안 되는 게 팬텀이나 뭐 이런 거는 이해를 해요. 진짜 운전기사가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진짜 자율주행이 없어도 되지만 얘는 오너 드리븐이잖아요. 차주가 실제로 운전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차인데 왜 자율주행을 안 넣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이렇게 찾아보고 확인해 본 결과 롤스로이스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기술을 넣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게 자율주행이라는 게 법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틀었는데 사고가 나면 그건 자동차의 잘못이냐 아니면 운전자의 잘못이냐, 이런 그 방침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아직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넣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 롤스로이스인데, 그죠? 그래서 운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요단강 건너기 때문이죠. 어쨌든 뭐 간단하게 롤스로이스를 다시 타봤죠. 근데 움직임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양탄자 위에 타는, 요트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컬리넌도 그러고 팬텀도 그렇지만 이 고스트 역시도 일부러 약간 그 배 위에 있는 요트처럼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승차감과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좀 심하면 좀 멀미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고 편하게 이렇게 출렁출렁 돼가지고 밑에 있는 불필요한 충격들을 대부분 자동차가 스스로 다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딱 필요한 그런 느낌만 전달받고 불필요한 충격과 그런 움직임은 자동차가, 이 롤스로이스가 알아서 걸러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타면 느낌이 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바로 그거죠. 속도 줄이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 진짜 공짜로 롤스로이스를 줘도 못 탄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비, 보험료, 유지비, 이 뭐 엔진 오일, 그 다음에 막 뭐 소모품, 이게 제일 비싸. 진짜 엄청 비싸요. 근데 진짜 공짜로 줘도 못 탄 차가 바로 이런 차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롤스로이스 신형 2세대 고스트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천상의 차라는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들 한번 쭉 모아볼까, 한번 비교 영상도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위해 촐싹거리는 그런 모습은 좀 뺐습니다. 이런 럭셔리한 브랜드에는 그런 경박스러운 모습 좋지 않아요?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박!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